안녕하세요. 도라이 구대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폐업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온라인 구매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무자본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무자본이 아니라 저자본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창업하고 있는 다른 마켓들, 다른 업체들에 비하면 무자본이 맞지만 저의 기준에서 무자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창업 비용을 대충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창업별로 제빵업은 평균 2억 6천, 안경업은 2억 3천, 피자 1억 6천, 한식 1억 5천 등 최소 비용이 1억이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 설비 비용, 초도 물품 비용, 운영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을 보면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1.5억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자본 창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로는 저자본 창업이 되긴 하지만 이것들에 비하면 거의 무자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창업을 했을 때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비용들이 궁금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창업을 했을 때 3.6에서 4년, 뭐 5년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망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겠죠.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랜차이즈나 창업을 했을 때 회수 기간이 3년에서 4년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1억 5천 정도를 제가 투자금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회수하는 데만 3년에서 4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예요. 회수하는데, 창업 비용을 회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억 5천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얘를 저희가 3년으로 나누면 36개월이죠. 36개월인데 한 달에 순수익으로 400만 원 정도를 벌어가면 이게 회수하는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생각을 하기에 최소 내가 4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어야지 3년 안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활비까지 포함을 하려면 최소 700만 원 이상은 벌어 가셔야 되겠죠. 7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셔야지만 3년 안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창업 회수 비용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라인 구매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구매대 같은 경우는 창업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때 길면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면 한 달 안에 이 창업 비용 정도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회수하느냐, 그리고 이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창업을 했을 때는 대출을 갚아가는 시간이 그래도 뭐 소상공인 대출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와 함께 갚아나가는 시간이 이제 존재하게 될 텐데, 보시다시피 3, 4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3년에서 4년 동안은 정말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생활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온라인 구매 대행 또는 온라인 사업, 위탁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런 비용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돈을 벌어내는 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400만 원이 매달 나간다고 했을 때, 매달 40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사람들을 쓰고 인건비를 쓰고 그리고 저희 생활비를 쓰려면 최소 1,000만 원, 진짜 정말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 창업을 한 후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그 몇 달 동안의 생활비, 예를 들어 직원 월급이랑 뭐랑 따져서 400만 원 이상, 또는 내가 가져가는 돈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면 추가로 있어야 되는 여유 자금들이 더 있어야 되게 되는 거죠. 그와 반면에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하지만,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창업 비용이 15만원에서 2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할 경우에는 반전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첫 달에만 4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네, 첫 달에 40만 원이 들어가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프로그램비 정도로만 계속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하든 뭘 하든 저쪽 바깥에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뭐 물론 데이터로 뭐 유입자를 보고 상품의 유입을 보고 구매가 되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온라인 구매 대행을 하신다. 온라인으로 뭔가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온라인과 아예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라인과 아예 안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러한 기회비용이 저것들보다는 훨씬 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께서 정말로 온라인 사업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장사를 접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폐업 공제금이 1조 3천억이 넘어갔다. 1조 4천억 가까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갚지 못해서 폐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 우산 폐업 공제금 나와 있고요. 뭐 대위 변조 이렇게 2조 4천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 10%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죠. 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5년 만에 2배 이상을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시국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이 왔다. 저희가 저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갚지 못하게 되니 저렇게 그냥 던져내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온라인 구매 대행만큼 퍼포먼스를 내고 사업을 경험해 보기에 좋은 게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대표님들께서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로 제대로만 하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무엇보다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일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항상 구매 대행을 하실 때는 부업처럼 정말로 부업을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창업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탕후루가 작년에 재작년에 엄청 인기가 있었고 노래도 만들어질 정도로 탕후루는 인기가 많았었던 건데요. 아이템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탕후루의 누적 폐업 건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탕후루 집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망했고 하나는 주말에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주말에만 오픈을 하시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평일날은 자기가 다른 일을 하면서 주말에만 오픈을 해서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유행들을 탈 수 있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기에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온라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입을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상품만 올려놓고 저희가 배송을 대행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고 유행을 언제든지 따라서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전국의 탕후루 매장 폐업하는 개수가 개업하는 것보다 더 많아졌다. 그래서 월 평균 폐업 점품 수는 지난해에 4배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업했던 게 2023년도에 1300개가 늘어났다고 해요. 물론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감소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폐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1년도 못 버티고 망하는 탕후루집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만 너무 쫓다 보면은 오프라인은 어렵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하시는 게 정말 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유행은 항상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유행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계속 바꾸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표님들께서 저는 올해 대표님들이 새로운 부업을 생각하시고 또는 창업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온라인 쪽으로 하는 것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온라인 쪽을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폐업이 늘어났다라는 것만 보고 폐업이 늘어났으니까 자영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폐업을 했으면 폐업에 대해서 폐업 쪽을
관련된 회사들, 업체들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망하는 곳이 있으면 흥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와 반대로 흥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기에도 씁쓸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폐업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거의 하루에 5건이라고 나와 있죠. 하루에 5건에서 10개를 처리를 한다. 거의 모든 업종이 전멸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타깝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폐업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철거 업체 같은 경우는 일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렇게 일감이 늘어난 반면에 폐기물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 이렇게 오프라인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시장은 계속 온라인 쪽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라인에 꼭 필요한 것들 중에서는 커다란 회사들, 큰 회사들만 남을 것이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작은 업체들도 저희가 잘 경쟁을 하면 충분히 상대방들의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해서 저희가 판매를 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한쪽이 망했으니까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게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안 되면 다른 쪽이 잘 되는 것도 있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매대행도 중국 구매대행 망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중국과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또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쪽의 플랫폼들은 계속 죽어갈 것이고요. 그게 아닌 저희 같은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플랫폼에다 파는 판매자들을 믿고 따라 올라가게 되겠죠. 더 잘 팔리는 시장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고의 확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라는 생각보다 무조건 팔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두루뭉술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표님들께서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든 어떤 사업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폐업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철거업체가 늘어나는 것처럼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을 해준다면 돈을 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니즈가 무엇인지,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치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